집안 형편이 안 좋으면 처자식을 팔았다. 한편 노비는 아버지와 남편에 의해 팔려가 생기는 수도 있었다. 원래 영어의 패밀리는 라틴어의 패밀리아에서 나온 말로써 노예라는 뜻이었다.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처자식들은 아버지와 남편의 노예와 마찬가지여서 아버지는 마음대로 처자식을 팔아넘길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오죽했으면 로마의 12표법에는 이런 법규가 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감금, 매매,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종신토록 부여한다. 중국에서도 아내를 몇 년간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저당 잡히고 팔아먹는 행위가 많았다. 또 자식을 팔아먹는 행위는 20세기 초까지도 횡행하여 펄벅의 소설 대지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에까지 딸을 판다라는 광고가 전봇대에까지 붙여있곤 했다. 조선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정조 때 한 사내는 혹독한 흉년으로 팔순의 늙은 아비를 봉양할 길이 없게 되자 47살 된 처와 5자식들을 모두 한 생원댁에 50냥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두당 25만원이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대를 잇고 제사를 받들기 위해 맏아들만은 팔지 않고 남겨두었다. 이러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면 자기 스스로를 노비로 파는 수도 있었다. 이 밖에도 기근이 들어 길거리에 내버려진 어린아이들은 곧 노비가 되었고 권문세가에게 강제로 끌려가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보다 많았던 경우는 빚을 지고 못 갚아서 발생하는 부채 노비였다. 노비 자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었나? 하지만 조선시대 노비의 대부분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노비였기 때문에 본인도 노비가 되어버린 세습에 의해서였다. 때문에 노비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비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노비가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 상으로 주인이 신분 해방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었고, 반면에 자식을 낳지 못한 노비는 괘씸죄로 재산을 빼앗기는 수도 있었다. 그러나 외고노비와는 달리 상전의 지배력이 강했던 솔거노비는 대부분 혼인이 어려웠고 특히 사내종은 장가들기가 매우 힘들어 머리가 허옇도록 짝을 못 이루는 경우가 허다했다. 왜 그랬을까? 바로 당시에는 노비의 자식은 계집종을 가진 집안의 소유로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 종모법이다.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계집종의 경우 여러 남자와 관계를 하다 보니 아비를 모르는 일이 잦았고 또 주인이나 다른 양반과 관계하여 아이를 낳은 경우 아비를 숨기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했으니 사내종을 다른 집 계집종에게 장가보내면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 됐다. 때문에 당시에는 사내종이 다른 계집종과 혼인을 하여 자식을 많이 낳으면 주인에게 미안하다는 뜻으로 재산의 일부를 바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주인은 될 수 있는 한 자신의 사내종을 계집종이 아닌 일반 양인에게 장가들게 하고 싶었다. 그렇게 하여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 자신 집안의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홍기를 놓치고만 사내종이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여파로 노비와 양인 간의 결혼이 늘어 조선시대에는 지속적으로 종의 인구가 늘어나서 한때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비 신분인 적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조선의 종은 로마의 노예보다는 상황이 나았다. 로마의 노예는 말하는 도구로서 결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주인에게도 이득일 텐데 왜 결혼을 금지했을까 싶겠지만 당시의 로마의 주인들은 노예가 결혼을 하면 주인집 일보다 자기 가정에 더 신경을 쓸 거라고 걱정했던 것이다.